안녕하세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TV입니다. 아티스트TV는 미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컬렉팅,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컬렉팅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 아트마켓의 중심, 뉴욕에서 활동하는 진짜 컬렉터의 생생한 미술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훌륭한 작품의 조건 두 번째, 대표성, 그 중에서도 마지막 순서, 전문가적 인정 편입니다. 지난 영상 훌륭한 작품의 조건 대표성 중 대중의 인정, 시장에서의 인정편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영상을 함께 봐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대표성은 시장, 대중, 전문가 이 세 분야에서 모두 인정을 받아야 획득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인정은 미술 전문가가 작가와 작품의 작품성과 시대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거의 모든 예술가가 이 전문가 집단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시장으로 또 대중으로 인지도가 널리 퍼지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술, 특히 미술은 특수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문가 집단, 제도권의 평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들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앞서간 명작들은 대부분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한 분야에 매우 능통한 전문 지식인들도 천재 한 명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작가가 뛰어난 작품성과 시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고한 이후에 명성과 대표성을 얻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또 어떤 작가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대표성을 획득하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지 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작품성과 시대성을 갖추지 못한 작품이 명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대표성을 획득하는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품 가치, 그리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 작품의 가치를 공감하는 그 시대적 사고가 언제 도래할지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작품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본질인 작품성을 이해하고 시대의 패러다임과 흐름을 읽으면서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른다면 저평가된 작품을 알아볼 수 있고 또 미술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슈퍼스타 잭슨 폴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표기할 때는 잭슨 폴록, 잭슨 폴락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의 이름을 폴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잭슨 폴릭이라고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야말로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아서 탄탄하게 인지도를 쌓아 올린, 거기다가 미국 사회의 시대적인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이 주도했던 미술계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온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미국 미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 하는 어떤 사명감과 계획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을까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요구를 작품에 담아내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어떤 새로운 생각, 요구, 그런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잭슨 폴록은 그의 아내인 리 크리스너의 소개로 패기 구겐하임을 만나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아시죠? 그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립자인 패기 구겐하임,
예, 그 아내인 리 크리스너도 화가였어요. 화가였는데 좀 잘 나가는 작가였나 봐요. 패기 구겐하임과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리 크리스너가 잭슨 펄럭을 소개해주게 되죠. 패기 구겐하임한테. 그래서 이제 미술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구겐하임이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요. 이 구겐하임은 잭슨 펄럭을 모마 미술관에 또 소개합니다. 그 이후에 유럽 현대미술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던 모마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전시 기획자였던 알프레도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잡지, 지금도 퍼블리시 되는 잡지죠. 라이프지 기자에게 이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라이프지에 그의 작품이 대서특필됐어요. 그러면서 무명 작가에서 미국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당시 이 기사를 썼던 도로시 사이블링 라이프지 기자는 이런 그림 우리 집 애도 그린다면서 그의 작업을 비꼬는 편지를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작가를 이렇게까지 띄웠을까요? 도대체 왜요?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세계 경제대국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대표할 만한 마땅한 예술가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콤플렉스 또한 있었는데요. 그때 잭슨 펄럭이 나타납니다. 잭슨 펄럭은 기존의 유럽 미술의 권위와 틀을 깨고 벽이나 이젤에다 세우고 그렸던 그림을 그냥 바닥에 놓고 물감을 마구 뿌리고 드리핑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의 작품은 미국 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작품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매스미디어가 한창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잭슨 펄럭의 마초적인 이미지가 인기의 원인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미국적인 방식으로 그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술계의 스타로 각광받게 되자 미국 정부까지 그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계의 미술은 미국이 주도하게 되었죠. 이미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경제 성장은 물론 예술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탄탄했던 점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잭슨 펄럭의 작품은 추상 표현주의 중에 액션 페인팅이라고 칭합니다. 이 예술의 형식은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작품의 완성된 결과보다는 행동하는 회화, 과정의 중요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작품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면에 어떤 식별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공간도 없고 그냥 평면입니다. 또 벽화만큼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액자도 없고요. 너무 크면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기존 미술에서는 전혀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림을 자른다니요.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바탕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클레멘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회화가 현대적이려면 자연을 재현하는 것을 멈추고 형태나 색이나 물감 같은 재료,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또 회화가 진정 회화 그 자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장르나 매체에서 온 요소들을 모두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전 회화에서는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을 재현하죠. 공간의 환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죠. 사람이 나오고 풍경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라는 거는 문학적인 요소죠. 또 공간이라는 거는 조각과 일맥상통하죠.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회화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없애면 뭐가 남죠? 당연히 추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회화라는 것이 완전하게 평면에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린버그의 평면성, flatness의 원리입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특히 가장 고결하고 최고조에 다른 최상의 미술을 회화의 순수성을 극대화한 모더니스트 회화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명하고 전문적이고 지적인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평론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이후 비평가의 역할과 위상 또한 매우 높아졌죠. 잭슨 폴록은 완벽하게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와 합작으로 이 시대의 핫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의 경매 최고가는 2005년 넘버 17A 약 2억 달러 이상에 낙찰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입니다. 오늘은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대표성, 그 중에 전문가적 인정편의 예로 잭슨 폴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내용과 같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작가의 작품성을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3번, 작품성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미술 투자에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고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여유로운 삶 사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